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3, 고2, 그리고 유치원까지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자가진단으로 200명을 넘는 학생들이 등교 중지됐고 곳곳에서는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 학교 가는 길. 마스크를 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잘 따를지 걱정이 앞섭니다. 거리두기 같은 거 이제 철저하고 이제 특히 급식 시간 같은데 이제 애들 잘 거리두기 잘 선생님이 지도해가지고 잘 시켜줬으면은. 한 명씩 발열 검사를 받고 들어간 교실에선 간격을 띄운 책상에 혼자 앉습니다. 하지만 금세 답답해진 듯 몇몇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장난을 칩니다. 답답해도 참자. 마스크 잘 낄 수 있죠. 점심시간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식탁에 서로 자리를 띄우고 앉아 식사를 합니다. 2차 등교 개학 첫날 대면 수업에 나선 학생은 도내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인 3만 8천여 명. 하지만 260명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 등교 중지됐습니다. SNS 등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렵고 긴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게시가 잇따르는 상황. 도내 일선 학교 곳곳에서도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여럿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거리두기가 무색해지고 있어 교사들은 방역 관리에 비상입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제적인 거리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제 2학년이 등교했기 때문에 타학년 학생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이렇게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고, 제주도 교육청이 방역 지원 인력 7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방역 지도를 돕기로 했지만 학생 수 140명당 1명에 불과해 거리두기 등 실제 방역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격주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는 학생 수 900명 이상, 중학교는 700명 이상을 과대 학교로 정하고 중3과 초 1, 2학년을 제외한 학년의 경우 격주 등교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과대 학교 기준을 밑도는 오현중과 신성여중, 사대부중, 그리고 서귀포여중도 격주 등교를 결정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격주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청 요구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가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보존 가치가 낮은 2구간에 한해 먼저 공사를 재개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1년 만에 다시 중장비가 투입돼 길옆 삼나무들이 하나둘 베어집니다.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한 곳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2구간. 법정 보호종 동식물이 확인된 1~3구간을 제외하고 삼나무 보존 가치가 낮은 1.3km 구간입니다. 제주도는 공사 재개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도로폭 축소나 속도 제한 등의 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그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보호종들이 번식을 준비하는 시기에 공사를 재개했다며 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체 서식지를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책임 있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사를 시작하셔야지, 그런 대책을 하나도 지금 시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벌목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이 구간에 대한 벌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보종 서식 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환경청과 협의해
2022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공사 중단과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다 환경단체도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시 예래천의 가축분뇨 액비 유출 사고 원인은 관리 부주의로 추정됩니다. 중문골프장은 시스템 점검 결과 배관 파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액비를 스프링클러로 살포하는 과정에서 우수관 쪽으로 연결된 퇴수 통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중문골프장에서 가축분뇨 액체 비료 400톤이 우수관을 타고 예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하면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낚시나 어로 활동 중에 버려진 바닷속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하여항, 무언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심하게 녹이 쓴 닷. 어선의 일부로 보이는 철제 구조물까지 연이어 올라옵니다. 수중 정화 작업 2시간 만에 끌어올린 쓰레기입니다. 어선의 충격 방지를 위해 쓰인 폐 타이어부터 관광객이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통발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나왔습니다. 잠수사 40여 명이 반나절 수거한 쓰레기만 7톤. 물속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부유물 탓에 시야가 탁한 가운데도 잔뜩 뒤엉킨 채 버려진 그물이 눈에 띄고 각종 생활용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정화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녀봤을 때 위에 그냥 깔려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뻘에 깔아앉아서 살짝 보이는 그런 큰 쓰레기, 작은 쓰레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치우려면 정말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넘치는 바닷속 쓰레기에 일부 마을 어장에는 해초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해녀들은 해산물 수확량이 줄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80% 줄었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게를 이렇게 해봤는데 성게 알이 하나도 안 쳤어요. 해녀들이 진짜 솔직히 성게에서 진짜 10원도 못 벌었어요. 일부 해녀들은 어선에서 버린 폐기물 등에 걸려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 마침 함정도 있고 이렇게 육상도 이렇게 순찰하면서 매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2,000톤. 해마다 60억 원을 쏟아부어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바닷속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공항 용역업체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런데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다를 게 없는 자회사를 내세워 예전보다 임금을 오히려 깎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짐을 실는 카트를 정리하는 함진수 씨. 용역업체 비정규직이던 함 씨는 올해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다음 달에 드리겠다는 말도 없고 전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제주공항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여 명. 하지만 상여금은 4년 전에 4분의 1로 줄었고 2017년 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기본급까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자회사 측은 모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회사 저희 쪽에서 지금 급여를 세팅한 게 아닙니다. 그 자회사 추진팀에서 먼저 다 급여 형태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세팅해서 지금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원성 대목걸어!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항공사가 용역회사보다도 열악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임금을 낮춰놓고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억누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노조는 앞으로도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필요하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대형 면세점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까지 급감해 다음 달 1일부터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가고 신라면세점도 다음 달 한 달 동안 휴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은 1,1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0.8%에 그쳤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 특위의 마지막 비공개 토론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3차 비공개 토론회를 제주에서 열어 제2공항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의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비공개 토론회가 끝나면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제2공항 반대단체와 한국갈등학회 등이 공개 토론회 진행 계획과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DC가 서귀포시 동호흥동 헬스케어 타운 내 의료 서비스 센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JDC는 헬스케어 타운 단지의 중앙관리센터 부지 11,000제곱미터에 사업비 296억 원을 들여 연면적 9,000제곱미터 규모로 의료 서비스 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서비스 센터에는 의료기관과 연구실,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JDC는 지난 3월 서울 연세건우병원과 의료 서비스 센터 입주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주차된 렌터카에서 어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2월 제주로 이주한 뒤 곧바로 렌터카를 빌렸다 반납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미세 섬유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눈 뒤 피고인의 옷과 비교해 증거 가치가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섬유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하던 중 행방불명된 수영인에 대한 첫 재심이 시작됩니다.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행방불명 수영인 14명의 재심 청구에 따른 첫 신문이 진행됩니다. 2019년 생존 수영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생존자가 아닌 행방불명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도내 대상가구의 9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가구는 29만 2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95%인 27만 4천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현장 접수 오부제가 해제됐고 선불카드로 지급받기 원하는 도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8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